자, 지난 비디오에서 했던 건 뭐냐면 저희들이 attach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붙여 놓으면 그 객체에 이름을 사용할 필요 없이 변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attach된 변수를 변환시키면 그런 경우에 새로운 변수가 그리고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돼서 원래 객체에 있던 변수와는 다른 것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비디오에서는 두 번째 이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nDmark을 어태치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nDmark을 어태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ear, cdr 뭐 이런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객체를 어태치를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객체도 어태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쉽게 그 변수의 이름만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nDmark에 ear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것처럼 새로 어태치를 하는 객체에 ear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가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ear라고 하는 변수는 원래 있던 nDmark에 있던 그런 변수냐 아니면 이 새로 만든 변수냐 새로 붙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붙인 객체에 있는 ear라고 하는 변수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이제 객체를 만드는데 이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이 객체에는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ord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이거는 length year라고 하는 변수고 또 뭐 동일한 변수지만 여기 year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year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미 저희가 어태치 되어 있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객체가 있는 거죠. 변수가 아니라 어태치 되어 있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에 ear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객체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건 다 똑같은 값을 가지는데 length라고 하는 것은 이 ear라고 하는 length죠. 이거 지금 글자가 잘못됐네요. 또 오류가 날 뻔했네요. 그래서 그 1부터 랭스가 아마 46일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1, 2, 3, 4부터 이 46까지 값을 갖는 그런 변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태치를 하면은 여기에도 이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앞에서 이어가 있었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서머리 이 ORD 과연 이 어태치가 돼서 ORD라는 변수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ear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이 5개의 6개군요. 컨트롤 R 6개의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 여기 여기까지는 뭐 얼트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태치를 하면 지금 여기에 2개의 이런 사인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워킹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모리에 있는 것 중에 ear라고 하는 객체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ls 해서 이 어떤 객체가 있는지 보면은 ear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 이 과정에서 값을 바꾸는 과정에서 ear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지금 워킹 스페이스에 이미 ear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또 nDmark에도 ear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이 conflict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conflict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태치를 했을 때 알려주는 거고요. 그런데 ORD로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46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변수 이름만 쳐서 되는 걸 보니 이건 어태치가 됐네 라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태치가 됐는데 그럼 이어라고 하는 alt의 객체에 있는 이어는 어떻게 됐냐? 그건 이 지금 보는 것처럼 만약에 alt에 있는 이어가 어태치가 됐으면 이 서머리도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값으로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서머리에서도. 그런데 보니 이거는 위에서 만든 즉 이때 본 서머리와 똑같네. 이런 거죠. 즉 앞서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어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alt에 있는 이어라고 하는 변수는 어태치가 안 된 겁니다. 이거를 원래 이어라고 하는 변수에서 그 변수의 측면에서 본다면 원래 어태치된 변수 중에 이어라는 게 있으면 새로 어태치하는 객체 중에 이어라는 변수가 또 있다면 새로운 변수는 어태치가 안 되고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변수 이름을 가진 객체를 어태치를 할 때에는 이 이전 것을 사용을 하지 새로운 변수는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을 가진 새로운 객체에 있는 변수는 어태치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로운 객체에 있는 변수를 사용해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태치를 사용해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경우를 본다면 지금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워닝 사인이 나오는 것처럼 우선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지금 워킹 스페이스에 이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고 여기 LS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nDMARC이라고 하는 것에 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없애준 다음에 어태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alt에 있는 그런 이어 변수를 어태치해주고 싶다면 자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 현재 워킹 스페이스에 이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어태치의 반대는 디태치입니다. 어태치 되어 있는 이 객체를 디태치를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디태치 ORD 이렇게 치면 죄송합니다. ORD라고 하는 객체는 없었죠. 이 디태치를 하되 nDMARC을 디태치를 하면은 이 이어라고 하는 요 커멘트가 나온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이 명령어를 통해서 nDMARC에 있는 이어 변수를 디태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저희가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ORD를 어태치해줘서 그 ORD 또한 디태치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디태치, alt, 변수 이 세 가지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 리스트를 했을 때 지금 아마 두 개의 객체가 있습니다. alt와 nDMARC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객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태치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태치를 하되 이 alt를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변수 즉 summary alt에 있는 ord나 summary 이 ord가 아니라 두 번째가 뭐였죠? 이어 똑같은 것이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면은 어태치를 한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두 개의 이 객체를 디태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다시 어태치를 해서 이 서머리를 봤더니 새로 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세 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일한 변수를 가진 객체를 이미 어태치를 했다면
그 객체를 디태치를 하고 새로운 객체를 어태치하면 새로운 객체에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디태치를 사용해서 어태치 된 것을 이제 없애주고 다시 어태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 여러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객체가 어태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객체가 어태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명령어는 없느냐? 그 명령어가 search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search라고 하는 명령어를 해보면 지금 두 번째 alt라고 하는 객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객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 객체는 attach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글로벌 env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메모리, 워킹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워킹 스페이스를 먼저 서치를 해서 특정 객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ORD나 ER라고 하는 객체는 현재 것에 없잖아요. 즉 LS를 쳐서 보시면 아는 것처럼 리스트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ORD나 ER는 없어요. 그쵸? 객체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뛰는데 근데 alt에 보면 ORD나 ER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alt가 attach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ORD나 ER만 사용을 해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름만으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없다면 이런 곳에 다 가서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없다 이러면은 객체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earch라고 하는 명령어는 어떤 특정한 객체가 어태치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유용한 명령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두 개의 비디오를 통해서 attach라고 하는 명령어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 attach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attach된 변수를 변환시킬 때 새로운 객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일한 변수 이름을 가진 두 객체를 attach를 하면 먼저 attach를 한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attach된 객체를 사용하고 싶다면 앞에 객체는 detach를 하고 다음에 다시 attach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attach라고 하는 명령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자료를 변환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를 만든 다음에 이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볼 때 그런 경우에 attach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객체를 attach 하지는 않도록 하세요. 항상 하나의 자료만으로 attach를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관습,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ttach 변수를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